네, 그럼 관련 내용을 김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어떤 인물인가요? 예, 뭐 어느 재벌그룹이나 한국에서는 그 워낙 기업 집단이 거대하다 보니까 전체 그룹을 통솔하는 조직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네. 롯데그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롯데그룹 정책본부입니다. 그 정책본부의 수장을 맡고 있죠. 롯데그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예, 이인원 부회장이 실제로 롯데에 입사한 건 한 1973년 정도인데요. 40년 이상을 갖다가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특히 87년에 임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가까이를 임원 생활을 하면서 롯데그룹의 특히 호텔 롯데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맡아왔고요. 특히 2007년부터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롯데그룹을 총수아닌 사람으로서는 가장 강력하게 관할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있을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게 중점적으로 물어질 예정이었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에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계열사 사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롯데 정책본부의 다른 사장들은 이미 소환이 됐었습니다만 이인원 부회장은 아직까지 소환이 안 됐었거든요. 원래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네. 네, 그만큼 지금까지 다른 사장들을 조사하고 마지막에 이인원 부회장을 소환을 한 것은 그만큼 이인원 부회장이 모든 것에 키를 쥐고 있다. 그냥 신격호 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의 오른팔로서 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의 계열사 사장이나 다른 정책본부 임원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신동빈 회장까지 이제 또 출석할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됐으니까 좀 안개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인원 부회장을 소환한 건 지금까지 다른 정책본부 임원들이나 계열사 사장을 통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해온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최종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 쪽으로 수사를 확장하기 이전에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중간 단계가 비어버리게 된 거죠. 네. 그만큼 검찰도 상당한 수사에 난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종합해 보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한 산책로에서 이제 넥타이로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이제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한 경영 비리 전반을 이제 캐물을 예정이었는데 어떤 비리가 있었을까요? 뭐 이미 여러 가지 그 검찰발로 흘러나온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롯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정부 그야말로 세금 사기라는 표현이 예. 나왔었죠. 각종 허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세금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그야말로 불법으로 환급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그밖에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대규모 탈세,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 이동과 관련한 대규모 탈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느 재벌 그룹에서나 이런 것들은 대개 전체 그룹을 총괄하는 롯데 같으면 정책본부 같은 조직에 의해서 주도되고 되게 그림이 짜여지게 마련입니다. 예. 이인원 부회장이 바로 그런 정책본부의 최고 책임자니만큼 그동안에 확인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인원 부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회장 일가, 총수 일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되던 이인원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지금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어떤 수사의 하나의 중간 단계가 비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곧바로 신격호 회장이라든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네, 네. 이 롯데가를 향한 수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반응을 내놓은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네.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그룹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실제로 뭐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숨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롯데 회사 쪽에서 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들려오는 분위기를 보면
롯데로서도 총수 아닌 사람으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높은 그야말로 그룹의 2인자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혹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갈피를 아직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신분증이 5단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네. 유서는 따로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조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뭐 현재로서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검찰 수사 직후 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례들이 없지 않았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인원 부회장도 그룹 전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뭐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도 현재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어제는 황갑규 사장이 밤샘 조사를 네, 좀 그렇습니다. 치렀다고 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검찰이 황갑규 사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밤샘 네. 조사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네. 황갑규 사장의 또 검찰로서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 이인원 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 롯데그룹의 핵심부에 근무했던 그야말로 롯데의 키맨으로서 원래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른바 그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완전히 그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그 그룹 내 대표적인 경영인이 됐는데요. 반면에 그 어제 소환 조사됐던 황갑규 사장의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 석유화학으로 입사를 해서 롯데 한국 롯데 경영을 참여할 때 처음부터 예. 고조했던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의 그야말로 오른팔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롯데그룹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선 상당 의의가 있었을 텐데 검찰로서는 그 핵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제 손도 못 대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롯데그룹의 어떻게 보면 역사,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멈춰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이제 사건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이미 작년에 그 신동빈, 신동주 예. 두 형제 간의 그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것이 계속 확장되어 오다가 결국은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전반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롯데그룹이 지금까지 나온 뭐 사건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롯데 석유화학 같은 개별 계열사들의 경영 관련 비리들이 또 상당히 쌓여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어느 재벌 수사에서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지만은 각종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중심이 한국과 일본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이나 세무당국의 손이 그렇게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총수 일가에 대한 직접 수사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황갑규 사장이나 이인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아주 불가피한 것이었죠. 네. 그동안에 다른 경영진을 소환했다가 이인원 부회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치고 어떤 총수 일가로 가기 위한 최종적인 디딤돌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검찰로서는 상당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원 부회장, 비오너 일가 중에 최초의 부회장 아니었습니까? 다시 네, 한번 그렇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경력상을 보면 이인원 부회장이 롯데에 입사한 게 1973년입니다. 예. 롯데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6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 아주 초기부터 입사를 해서 40년 이상을 롯데에 근무해온 그야말로 롯데맨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승진도 했습니다. 뭐 1987년에 이미 임원 반열에 올랐고요. 2007년에 그룹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재벌의 특성상 어느 그룹에서나 그룹의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라는 거는 그야말로 총수 일가 이외에는 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2007년부터 계속해서 롯데 정책본부 부본부장, 또 2011년부터는 롯데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으면서 부회장직함을 쓰는 롯데에서는 가장 성공한 전문 경영인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신격호 회장의 뭐 가신그룹의 대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오너 그룹 중 비오너 중에서 이제 최초의 부회장이 됐으니까요. 네네. 예. 네, 40년 이상 몸담아온 롯데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있을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게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나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통해서 그 롯데 각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를 위한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루어진 뭐 각종 탈세 행위, 특히 오너 일가의 지분과 관련한 것들요. 그리고 또 오너 일가의 그 재산 분리기를 위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 간의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또 됐었었는데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롯데그룹이나 이인원 회장 쪽 변호인들도 아마 그쪽에 중점을 두고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오늘 오전 9시 반에 원래대로라면 뭐 잠시 후에 서초동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뭐 지금 그야말로 숨진 채 발견되다 보니 뭐 이런 일정이 모두 좀 어그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인원 부회장 그리고 이제 그 소진세 사장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소진세 사장은 지금 롯데그룹의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역시 그 롯데 정책본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검찰 쪽에서는 정책본부의 핵심 인사들을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황각규 사장이 이미 소환이 됐었고 다른 핵심 계열사 사장들이나 임원들도 소환이 됐었고 그렇다면은 뭐 그 다음 마지막 순서 신동빈 회장을 만약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면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인원 회장이었고 그 이전에 아마 소진세 사장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이인원 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뭐 나중에 이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롯데의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이 총수 일가의 지분 움직임과 관련된 탈세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만약에 검찰이 처벌할 계획이라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도 뭐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다른 정책본부라든가 핵심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먼저 있을 텐데요. 그렇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이인원 부회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횡령, 배임 등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로전이 이어졌는데요. 상호 폭로전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경영 비리들이 많이 폭로가 됐고 상당수의 자료가 검찰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됐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현재 검찰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한국과 일본 계열사를 오가면서 이루어진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또 그리고 총수 일가의 재산을 빌려주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또 그리고 신격호 회장의 각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로의 지분 이동 과정에서의 탈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만든 것이 바로 롯데 정책본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롯데 정책본부 핵심 임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 거죠. 예, 지금 핵심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신동빈, 이인원 회장 어떤 관계였습니까? 다시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원 부회장은 원래는 어떤 면에서 신동빈 회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신격호 총괄 회장, 창업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쭉 이어지면서 경영을 맡아오고 롯데그룹 정책본부 핵심 역할을 해오면서 총괄 회장의 오른팔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인원 회장이 지금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70입니다. 우리 그 재계의 특성상 그 정도 나이대까지 계속해서 경영인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총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총수의 복심이 아니고선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인원 부회장은 그렇게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핵심 그야말로 복심으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고요. 신동빈, 신동주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 사장단들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확실한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야말로 경영권 분쟁 이후에는 신동빈 회장에게도 핵심적인 인물이 된 그런 사람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이제 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한 산책로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때 유서가 발견이 안 됐다고 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차량에서 네. 유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공개가 될지는 뭐 불확실합니다만은 이인원 부회장으로서는 분명히 그 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예. 뭐 검찰로서도 그렇고 검찰이 뭐 이인원 부회장을 부른 이유 자체가 검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그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의 전체 키를 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인원 부회장일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 부회장을 소환을 하려고 했었던 것일 텐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심경이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수사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총수 일가를 갖다가 최대한 뭐 혐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뭐 과거에도 예. 검찰의 수사를 앞두거나 혹은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재벌 총수나 경영인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 과거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라든가 과거 또 대우조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담, 심적 부담이라든가 어떤 그간에 쌓았던 명성과 지위가 크게 손상된 데에 대한 어떤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이 유서 내용에 따라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유서라는 거는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유서가 전반적인 공개가 되는 경우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담겨 있는 계략적인 내용들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것을 다 공개할지는 좀 불확실하네요. 그거 실제로는 그런 유서들이 전면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을 이제 종합해 보면 오늘 7시 10분에 이제 자살해서 숨져 있는 것을 이제 운동 중이던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일대가 양평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서도 발견하고 네.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인원 부회장 원래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고요. 실제로 뭐 롯데에서도 어떻게 다른 임원들과 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양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원래 검찰은 오늘 그 이인원 부회장이 그 롯데 정책본부장 부회장으로서 오랫동안 봉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실제 마지막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뭐 피의자 신분으로 이 롯데그룹에서 그간에 이루어진 비자금이라든가 탈세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었었는데 오늘 그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도 갑자기 벌어진 일이어서 지금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롯데 쪽에다가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가 보니 당혹스럽다. 우리도 지금 확인 중이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어떤 그런 방향을 내놓을까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를 제외하면은 가장
총수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2인자인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숨진 채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회의 중일 것이고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임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롯데가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황갑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네. 그리고 이인원 부회장 어떤 인물인지 인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에서 40년 이상을 봉직한 핵심적인 롯데맨이고요. 예. 원래 오래전부터 신격호 총괄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특성상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룹 내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그룹과 계열사를 총괄하고 또 총수의 개인 재산 관리까지 대개 그런 그룹의 핵심 컨트롤 타워가 맡고 있거든요. 그 롯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본부의 사장으로서 정책본부의 부회장으로서 계속 봉직해왔던 인물입니다.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격호 총괄 회장의 오른팔이었다가 작년 본격화된 신동빈, 신동주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신동빈 회장 쪽 인물로 전체 가신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죠. 황갑규 사장은 뭐 이미 검찰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황 사장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 석유화학을 통해서 한국 롯데 경영에 참여한 이래로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동빈 회장을 보조하고 그 옆에서 항상 근무했던 대표적인 신동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도 어떻게 입장을 좀 표명하겠네요. 신동빈 회장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 한 달여 전부터 일체 두문불출을 하고 또 그 대외적인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 대외적인 입장도 거의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또 수사가 어떻게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대외적인 행보를 자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해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인원 부회장이 지금 숨진 채로 발견이 되면서 검찰이 바로 신동빈 회장을 수사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정책본부의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거칠지 뭐 그것 자체가 지금 좀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신동빈 회장이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유서가 발견이 됐고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